자, 여러분들 교과서, 그냥 그거는 이제 가볍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면 이제 180페이지면 2장의 지적 이렇게가 나오죠. 그죠? 지적 나오는데, 자, 여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2장이거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겁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왜? 지적은 뭐를 배우느냐 하면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소재라는 글자는 없지, 좌표라는 글자는 없지. 그러면 이 말은 소재는 법에서 언급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좌표는 법에서 언급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재, 좌표를 갖고는 정답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언급을 하는 것은 이 네 개가 언급을 한다. 요까지 됐죠? 네. 그럼 지금 이거를 이제 배우러 가거든. 배우러 가는데, 요 지번은, 아니, 우리가 뭐 100번지다, 101번지다, 102번지다, 아니, 저런 지번도 공부할 게 있냐, 이럴 때, 지적법 시간에 가장 어려운 게 지번입니다. 왜 어려우냐, 이러면은, 이걸 만약에 출제인이 그림으로 시험에 낸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거든. 그래서 그 문자를 암기해야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기본 것만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 두 번째 중요한 건 경계입니다. 경계. 세 번째가 지번입니다. 네 번째가 면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지목하고 경계 있죠. 여기서 이제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넘겨볼게요. 요 글자만 딱 알고 들어가면 돼요. 알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어려운 거는 다음에 1월 달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지번을 부여할 때, 자, 요 글자가 딱 나있죠. 보세요.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력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아까 지력소관청은 시장, 군수, 그 정장이라고 그랬죠. 지번 부여 지역별입니다. 그럼 지번 부여 지역별이라는 말은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삼성동입니다. 이게 논현동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필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 필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동이 여기 있다면 1, 2, 3, 4, 5, 6 이렇게 부여하지. 그럼 여기 논현동이 있죠.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부여하지. 그러니까 도시는 뭐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동. 그럼 시골에는 뭐다? 리. 그럼 이걸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요거를 씁니다. 지번 부여 지역별.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동 뭐다? 리. 그 다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래내놨죠. 그러면 이제 먼저 잠깐만 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봅니다. 간단한 겁니다. 간단. 자, 여기에 어떤 지역의 토지가 있어요. 지번을 부여하겠어요 할 때 방향표시부터 먼저 합니다. 방향표시. 자,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입니다.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향표시를 할 때는 항상 여기가 기준이 딱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답은 이겁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즉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1번. 그럼 당연히 1번은 여기가 1번이지. 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요래 됐죠. 그럼 요 1이 여기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북, 뭐다, 서.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 끝번호는 여기 있지. 여기 시작. 남, 동. 방향은 요렇게 딱 들었는데 북 요렇게 잃는 거예요. 요렇게 잃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됐죠? 네. 남동쪽으로 끝맺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는 이 글자를 낱말을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O.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덱시다 X. 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시작. 지적소관청. 그럼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O. 정합니다. 엄면 다시 동리별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O.
엄면 독리별로 부여한다. X.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다시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시군구 나오죠. 그럼 칠판을 보세요. 엄면 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집어는 동, 여기 동 뭐란 말이고? 동리. 그럼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다 틀렸다 이 말이지. 맞다. 맞지. 동리. 이해했어요? 네. 다시. 이거는 시군구지. 이는 엄면이지. 동리. 이해했어요? 네. 어디로 한단 말이고? 동리.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면 틀렸단 말이야. 이 글자가 들어가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글자에, 자, 정답입니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뭐다? O. 동리별로 하면 O. 시군구별로 하면은 X. 엄면별로 하면은 X. 엄면 동리별로 하면 뭐다? X. 이렇게 되는, 그 말만 바꾸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럼 이거는 정리해 볼게요. 북동에서 남서, 오덱스다, X. 남동에서 북서, 오덱스다, X. 북서에서 남동, O. 요 글자를 고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잘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쉬운 거예요.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집어는 이랍니다. 앞에 무슨 자를 붙인다? 사. 그럼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자, 요리 와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3, 5, 7, 9 이래 있죠. 요게 집원이지. 맞죠? 네. 그런데 요 집원 앞에, 다시 할게요. 요거 아라비아 숫자 있죠. 보세요. 요게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집은 앞에 요게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산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시험 문제 더 정리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집은 앞에 있다면, 그럼 집은 뒤에 하면 OX다? X. 제가 항상 예를 들 때는 제가 이 강의를 20년 동안 했거든. 그러면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10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시험 문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예시를 들 때는 항상 출제 이윤이 기출문제 지문으로 냈던 걸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네. 그럼 요리 오세요. 그럼 요게 앞입니다. 그럼 뒤에 하면 OX다. X. 산입니다. 그러면 O죠. 그럼 임이라면 OX다. X. 산이지 임이 아니잖아요. 아까 다시. 여기에 임야대장 이렇게 임자를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산자를 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말은 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집은 앞에 임자를 쓴다면 얼른 보면 맞아 보이지. 임자가 아니고 무슨 자를 쓴다? 산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쉬운 거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 숫자와 요 숫자는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됐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0 다시 제가 왜 읽어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읽을 때는 100-1이지. 100-1이지. 그러면 이제 다시라고 하면 안 돼요. 의라고 읽어야 돼요. 시작. 100의 1. 요거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요 앞에 있는 번호 있죠. 이거를 본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번호 있죠. 이거는 부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번하고 분반하고 요 막대기 표시 있죠. 요거를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이해됐죠?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이거는 본번밖에 없지. 맞죠? 네. 그럼 본번밖에 없다. 이런 거는 단식 지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본번하고 부번이 합쳤지.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이루죠. 이거는 무슨 지번이다? 복식 지번이다. 자, 그럼 테니스 경기할 때 1대1 게임은 무슨 게임? 단식 게임이잖아요. 2대2 게임은 뭐다? 복식이잖아요. 복식. 맞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이걸 시험에 낼 때, 자, 정리합니다. 요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시험에 냅니다. 우리나라 집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어드와이더 O.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다. 어드와이더 O. 그럼 우리나라 집은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어디다? X. 요 부번은 반드시 앞에 본번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100이든지 무슨 숫자가 들어와서 이래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뒤에 부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앞에 본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는 시작 없다. 그러나 본번하고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는 뭐다? 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얼마나 쉬워요. 됐죠? 네. 요거는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인데, 지목은 오늘 맛만 보고 넘어갑니다. 지목은 오늘 맛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요리라 보세요. 제가 아까 이런 말을 썼죠. 우리나라 지목은 잡아봅니다. 28개가 있어요. 지목은 다른 말 해볼게요. 토지의 종류가 28개다 이 말입니다. 토지의 종류. 오케이? 네. 그러면 토지의 종류가 1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밭입니다. 밭. 요 답은 논입니다. 논. 대는 집입니다. 집.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주거, 사무실, 극장, 박물관, 미술관, 각종의 문화시설 이런 건 전부 다 지목이 됩니다. 서울에 강남대로 있죠. 강남대로는 지목이 도로지 도로. 그러면 양 사이드에 빌딩이 쫙 숲을 이루고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전부 다 지목이 뭡니까? 대. 우리가 아파트 단지 전부 다 있죠. 지목이 전부 다 뭡니까? 대. 대죠. 그러면 대는 집이라고 하면 돼, 집. 그러면 집은 조금 확대를 시키면 사무실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지목이 됩니다. 아파트 이런 거 전부 다 지목이 뭡니까? 대.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도로는 말할 게 없죠. 제방 있잖아요, 제방. 우리가 새만금 간척사업은 방조제 건설하죠. 그게 제방이잖아요, 제방. 여기 하천 있죠? 안양천, 중량천, 하천은 하천이잖아요. 근데 여기 국어는 좀 생소하지. 국어는 또랑을 말하는 거라, 또랑. 농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하천하고 국어는 전부 다 있잖아요. 그냥 하천하고 국어도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흐르는데 차이가 뭐냐면 규모를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물이 크게 흐르면 하천이고 좁게 흐르면 뭐고 국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성인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는 규모를 갖고 따져요. 규모가 크면 하천입니다. 적으면 국어입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뒤에 소규모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넣겠다 안 넣겠다? 다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로 한다. 그럼 답이 뭐예요? 소규모가 들어가면 시작 국어, 안 들어가면 시작 하천.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규모를 갖고 따진다 이 말입니다. 또랑은 여러분들 미꾸라지 노는 또랑은 좁은 데잖아요. 하천은 넓은 데잖아요. 맞다 맞다 맞지. 되죠? 국어는 또랑입니다. 또랑 농수로입니다. 농수로. 자, 그 다음에 유지도 좀 생소하죠. 그러나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저 칠판을 보세요. 흐른다. 뭐에 있다? 여러분들 안양천이죠. 물이 고여 있습니까? 흐릅니까? 흐르지. 그런 건 하천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호수, 연못, 댐, 저수지 이런 거는 흐릅니까? 고여 있습니까? 그 고여 있는 곳을 유지라고 부른다. 물이 흐르면 하천, 고여 있으면 유지. 아니. 나중에 배울 거거든. 지금은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산이 임야입니다. 산이 임야, 산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염전은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 당연히 염전이죠. 공원은 그냥 공원입니다. 걸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그게 이제 공원이지. 그 다음에 묘지는 공원묘지입니다. 그냥 우리 무덤은 전부 다 묘지. 납골당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묘지입니다. 묘지. 과수원은 그냥 과수원이지, 과수원. 그 다음에 이게 광천지는 좀 생소하거든. 광은 광물이에요. 천은 온천입니다. 온천. 여기 예쁘게 말하면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광은 광물이에요. 광물은 제가 그래 천은 온천이라고 그랬죠.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이때 또 우리나라는 석유도 나지 않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거를 다 하는 것은 무슨지다? 광천지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이겠죠. 양어장은 물고기 기르는 데가 양어장. 요즘 전부 다 양식 하잖아요. 양식. 맞죠? 네. 그 다음에 유원지 있죠. 놀이기구 있는 데가 유원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위락, 휴양 등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이라는 말에 풀이하면 놀이기구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말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과천 어린이 대공원 있죠. 맞죠? 네. 그럼 과천 어린이 대공원의 지목은 공원이냐 유원지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하고 유원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 놀이기구가 없으면 공원. 그럼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놀이기구 있다 없다? 그건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에버랜드 있죠? 에버랜드에 가면 공원입니까? 유원지입니까? 놀이기구 있으면 유원지다 이 말. 그래서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입니다. 문화재가 있는 곳이. 잡종지 있죠? 그럼 잡종지는 우리나라 지목이 28개인데 먼저 27개를 만들어가 끼워 맞춰. 그러면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겠지. 그런 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지. 제일 중요한 게 잡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체육용지다, 종교용지다, 공장용지다 학교에 내면 떠오르잖아요. 공원 이래도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잡종지이라면 말 그대로 짬뽕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잡종지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쓰레기가 잡종지잖아요. 좋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런 건 다 잡종지예요. 오케이? 네. 그럼 뭡니다? 항만시설, 공항시설, 항만, 공항 있죠? 오케이? 이것도 잡종지예요. 잡종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이런 건 전부 다 잡종지. 그러면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이 허가된 토지 전부 다 잡종지. 그러니까 잡종지는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거든. 그 자동차 운전학원의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그러니까 잡종지는 상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동차 운전학원은 잡종지다, 항만시설은 잡종지다, 공항시설은 잡종지다 이러면 그냥 외우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철도용지는 KTX 가는 데가 철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는 상수도 정화시설 있죠. 우리 아리수 있잖아요. 수도. 전부 다 이러면 상수도 시설이잖아요. 학교는 학교죠. 공장은 공장이죠. 체육용지 있죠. 잠실운동장, 올림픽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그거 전부 다 체육용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종교용지는 교회, 사찰, 향교, 교회가 종교용지다 이 말이에요. 목장용지 있죠. 대관령 목장 있잖아요. 대관령에 하면 양떼 목장이 있답다. 애기 키우는 사람은 대관령에 양떼 목장 데리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안 갔어요. 그건 양떼만 있죠. 대관령에 하면 양떼 목장 있잖아요. 그건 다 데리고 가야지, 애기를. 자, 그 다음에 창고는 그냥 창고입니다. 우리가 영동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여주 이천에 가면 양 사이드에 물류 창고들이 쫙 있지. 그 창고용지입니다. 주유소는 그냥 주유소용지입니다.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시험 문제. 그럼 요 자체만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4년에 한 번 냅니다. 그럼 어떻게 내느냐? 다음 보기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인 것은 이래. 그럼 맞느냐 말입니다. 기업, 묘지, 니은, 수림지, 디귿, 잡종지, 리얼, 간섭지, 미음, 유지. 그러면 뭔 예를 들는지 모르겠다. 좀 전에 간섭지가 여기에 있답다, 없지. 섭지가 있답다, 없지.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옛날에 기출문제 출제를 했었어요. 통각.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2페이지를 한번 잠깐 가보면은 그 제일 위에 지목의 종류는 금방 공부했거든.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보니까 지목의 표기 방법 일어났죠.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내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러면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나타내는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장부가 있다 이러면은, 자, 보세요.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있다. 요까지는 딱 대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지목을 배우거든. 지목은 토지 대장에는 등록을 합니다. 도면에는 등록을 합니다. 경계점 자료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 안 합니다.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다른 각도로서 말하면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도 토지거든. 그러면 토지니까 토지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지적도가 있지. 그러면 토지 대장에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10번 학교 용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도면 있죠. 도면에는 글자를 요래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글자 있죠. 요것만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학교 용지 이거를 정식 명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철도 용지면 철도 용지라고 쓰고 수도 용지면 수도 용지라고 쓰고 주유소 용지면 주유소 용지라고, 그러니까 다 쓰는 거지 다. 요게 정식 명칭입니다. 쉬운 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시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지. 그럼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가 정식 명칭입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문서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정식 명칭으로 써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북 이랬으면 안 됩니다. 전라북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이랬으면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이랬어요. 그러면 학교 용지니까 학교 용지 글자를 다 쓴 거예요. 이게 정식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도면에는 요 글자만 여기에 썼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라지면 두 문자가 있고 차 문자가 있거든. 두 문자는 첫째 글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요게 첫째 글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할 때는 이래 합니다.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28개 중에 24개는 전부 다 첫째 글자를 씁니다. 그럼 보세요. 철도 용지면 철, 수도 용지면 수, 주유소 용지면 주, 이 첫째 글자를 씁니다. 맞죠? 네. 그런데 차 문자는 차남입니다. 차남. 그러니까 둘째 글자를 쓰는 거라, 둘째 글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적어 볼게요. 자. 주차장이 있다, 공장 용지가 있다, 하천이 있다, 유원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우리나라 지목에 무슨 용지가 있었냐면 주유소 용지가 있죠. 제 맨 마지막에 주유소 용지잖아요. 그럼 주유소의 요 주자와 주차장의 주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주자라고 쓰면 이게 주유소 용지인지 주차장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차장은 주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 차라고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 공은, 아까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 있었지. 그럼 여기에 공자가 있잖아요. 여기 또 공자를 쓰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로 쓴다? 장을 쓴다. 그 다음에 유지. 아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뭐라고 그랬다? 유지. 그래서 유자를 써. 그럼 또 유자를 쓰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쓴다? 원. 요 하천은 이런 원리가 아니고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세대는 한자 세대거든. 그냥 내천자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뭐를 쓴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딱 하면 되죠. 지목을, 칠판을 봅니다.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 첫째 글자로 쓰는 거는 몇 개? 24개. 둘째 글자로 쓰는 거는 몇 개? 4개.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만 딱 외우고. 안 외운 거는 전부 다 첫째 글자잖아요. 맞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도면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도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가 있다, 여기에 철이 있다, 여기에 공이 있다, 여기에 주가 있다, 여기에 원이 있다, 여기에 유가 있다, 아니면 여기에 사가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과수원이 있다, 목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도면을 딱 보니까 이 글자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주유소 용지다, 주차장이다. 시작. 주유소 용지. 이거는 공이라고 나왔으니까 시작. 공원. 공장 용지면 공이라고 쓴다, 장이라고 쓴다. 자, 여기는 철이라고 나왔으니까 시작. 철도 용지. 이거는 수라고 나왔으니까 시작. 수도 용지. 목이라고 나왔으니까 시작. 목장 용지.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유라고 나왔으니까 시작. 유지. 유원지면 뭐라고 쓴다?
과라고 나왔으니까 과수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 사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사적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요 네 개만 딱 외웁니다. 자, 시작.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이러면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냅니다. 2년에 한 번씩 냅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82페이지에 가면 면적이 나오거든. 그 면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요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잠깐 써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요거를 배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면적입니다. 면적. 그럼 요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이렇게 제가 단가는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합니다. 면적을. 그럼 면적을 측정했다면 지리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사람의 키가 171.7로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해볼게요. 요게 소수점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쓰는 거는 자연수까지 썼지. 맞죠? 네. 요거는 소수점까지 내려갔지. 맞죠? 네. 그럼 요즘에 면적의 등록 단위는 평입니까? 제곱미터입니까? 제곱미터래요. 요즘에는 평이 아니에요. 평으로 변한 거는 20년이 넘어요. 지금은 요즘은 제곱미터예요. 물론 우리가 말 속에 말할 때는 아파트 말할 때 30평 아파트에 삽니다. 이래 말하지. 뭐 85제곱미터에 삽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정확한 표현은 제곱미터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게 글자를 보면은, 그러면 요거 있죠? 여기까지를 자연수, 이거를 여기서 말할 때는 제곱미터까지.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말할 때는 자연수 이하 7이죠. 이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맞지? 네. 그럼 이거를 여기서 말할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요거를 말할 때는 시작. 제곱미터. 요거를 말할 때는 시작.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럼 요게 우리가 자연수까지 등록한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 말이라. 그럼 제가 예를 때 이래 볼게요. 사람의 키가 요렇게 나서 그러면 건강기록부에 기록을 할 때 그냥 그대로 기록하면 되지. 맞죠? 네. 그런데 사람의 키를 굳이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내려갈 필요 없지. 그러면 요게 7이죠. 7이라는 말은 0.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러면 올리지. 그러면 시작 172.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요거를 읽을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요거는 시작 제곱미터. 그럼 다른 말로 합니다.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이 3억입니다. 3억. 그럼 한 평이 3억이라는 말은 0.1평은 3천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0.1평까지 계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강원도 영월의 임야는 한 평이 10,000원입니다. 한 평이 10,000원이라는 소리는 0.1평은 1,00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0.1평까지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 말은 도시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내려간다. 시골로 가면 땅값이 싸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는 뭐다? 없다. 요까지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요거 읽을 거를 잘해야 됩니다. 요리 오세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시험은 여기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요게 7개가 나와요. 이걸 2개로 나눕니다. 자, 아까 전에 일어났죠?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도. 시작. 임대. 그러면 지적도는 토지입니다. 토지.
임야도는 산입니다. 산. 그럼 토지의 땅값이 비싸다. 산의 땅값이 비싸다. 토지. 그러면 여기는 정밀도가 좀 높아야 돼.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돼. 요까지 됐죠? 자, 풀이합니다. 지적도는 이 7개를 다 씁니다. 7개를. 임야도는 요 2개만 씁니다. 2개만 씁니다. 됐죠? 네. 그럼 임야도에서는 3천, 6천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올해 시험에 다음 도면의 축척 중 임야도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일어난 거라. 그러면 봅니다. 기호, 니은, 뒷걸, 리을, 미음. 그러면 요 2개 맞췄다, 안 맞췄다? 빨리 말하세요. 맞췄다, 안 맞췄다?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다시.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써. 임야도에서는 3천과 6천 2개밖에 안 써. 그러면 시험 문제에 임야도에서만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으로만 묶은 것을 일어나니까 요 2개만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한 문제 맞췄다, 안 맞췄다? 지적은 문제가 엄청 쉬워요. 등기는 어렵거든. 그 지적은 쉬워요. 그럼 요거를, 자, 칠판을 다시 보세요. 보세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공법은 무조건 여러 개가 나오면 2개로 분류를 해라고 그랬어요. 2개로. 오케이? 그럼 좀 전에 지적도와 임야도가 분류가 됐다, 안 됐다? 됐지. 근데 또 2개로 분류합니다. 2개로 분류할 때는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와 이거. 그러면 단순 비교할게요. 500분의 1이 크다, 1000분의 1이 크다, 500. 이는 크다라는 말은 정밀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것과 정밀하지 않는 걸로 분류를 내는 거라. 그럼 요게 요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게 이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는 땅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 그러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여기에 비해서 이거는 땅값이 좀 싸거든.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수까지만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할 때는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오. 그럼 이게 1이 오면 5지. 그럼 1이 가면 뭐고? X지. 다시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면 오더와이더 오.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면 오더엑스다 X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분의 1은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면 O, 1000분의 1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면 오더엑스다 X 이래 되는 거예요. 글자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오늘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가 있는데 면적을 측정할 때는 2개로 나눈다. 요래 일단 가지고 가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할 말이 많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마치 들어갑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수는 안 쳐도 돼요. 박수는 안 쳐도 돼요.